네, 안녕하세요. 한국사길잡이 국성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세운 조선의 대학교는 어디일까요? 조선대? 당황스럽네요. 네, 바로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세운 조선의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막히시죠? 성균관은 좀 답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국가가 세운 고등학교? 조선시대? 살짝 어렵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향교입니다. 향교입니다. 서울에는 지금의 대학교라 할 수 있는 성균관이 있고요. 지방에는 지금의 중등교육을 담당했죠.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향교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향교를 그럼 뭐 지방 뭐 아무 데나 세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방에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지금 단어로 표현한다면 적어도 뭐 지방 거점 도시 뭐 그 정도는 돼야 향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대의 곡성, 고려의 곡성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야, 이거 뭐 곡성이 그 당시의 위상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 오셨죠? 그죠? 그 위상이 어떤 느낌 속에서 곡성에 향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곡성, 제가 그 위상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태조 1년, 그러니까 건국하면서 바로 곡성에 향교 세웁니다. 그게 지금의 옥과향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 곡성향교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원래 이렇게 두 개씩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곡성이 두 개나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당시 그 당시 이제 마을 단위예요. 그 현이 두 군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곡성군은요, 옥과현, 곡성현 요 두 곳이 합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과현에도 향교 하나, 곡성현에도 향교 하나. 그래서 이전에는 향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조선시대 이 곡성의 교육열 대단한 거죠. 향교가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곡성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도 이 교육열이 상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향교뿐만 아니고요. 뭐 딱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그 기숙학교 이런 곳도 있었어요. 이런 곳도 조선시대 그 향교에 파견된 이 훈도로 온 심광현 선생이 세운 학교인데요. 군지촌정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곡성 제호정 고택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학교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꼭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이 학교 뒤에 있는 동산에 꼭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바로 섬진강이 보이는데 여기서 바라본 풍광은요, 섬진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섬진강 어디 가나 예뻐요. 워낙 예쁜 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쁜 강, 어딜 봐도 예쁜데 바로 여기에 가시면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풍광은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데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에 함허정이라는 정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호남 4대, 이 호남이 또 이 정자가 또 이쁘거든요. 그런데 그 호남 그 이쁜 정자 중에서도 4대, 4개를 꼽는데 그 4개의 정자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린 곳이 바로 이곳 함어정이니까 이곳은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교육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국가가 세운 학교, 지방에 세운 학교 제가 향교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간에서 지방에 세운 사립학교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서원입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학교는 향교, 민간이 세운 사립학교는 서원.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성에요. 이 국립이었던 뭐 옥과 또는 뭐 곡성 향교가 있다면 사립으로 유명한 학교로는요 영귀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요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데 이 서원은요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대유학자 김희누 선생을 모신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교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충과 효겠죠. 자, 이렇게 당시에 이런 교육열, 특히 유학적 교육열, 충과 효의 교육열이 정말 엄청났던 이 곡성, 충이라든지 효 이런 관련 인물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자, 이와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다니까 또 이렇게 눈이 쫑긋해지시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이 마천목 장군 집안은요 빵빵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영의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시중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조선을 왕의 나라로 만든 태종 이방원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렸을 적 이 마천목 장군이 곡성의 강 중 하나였던 이 섬진강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마천목. 네. 그러다가 이 섬진강에서 아주 신기한 푸른 빛이 나는 돌을 하나 주워옵니다. 뭐야 이게? 빛이 나는데?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 돌을 방에 두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이것도?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곡성에 도깨비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랐겠죠? 근데 당황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 이 어린 마천목 대단합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 도깨비들이 말하기를 그 푸른 돌이 저희들의 두목 도깨비입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목을 찾으러 온 거라. 이때 마천목은요 그러냐? 그럼 찾아가야지. 라고 해서 그 푸른 빛의 돌을 곡성 도깨비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이 도깨비들이 마천목 장군에게 소원을 하나 말해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든 들어주겠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떤 소원 얘기할래요? 나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때 소년 마천목은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섬진강의 물고기를 매일 마음껏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도깨비들한테 그러면 섬진강에 그 어사를 좀 쌓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섬진강 물살이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물을 막는 어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을 쌓아서 이렇게 뚝처럼 물고기들이 이제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장치예요, 이 어살이라는 게. 근데 물살이 워낙 빠르니까 이런 어사를 설치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깨비들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 섬진강에 나가봤더니 튼튼한 오살이 떡하니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천목 장군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물고기를 새벽 배송으로 늘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효뿐만 아니라 당연히 충 이거 가르치겠죠, 그죠? 교육의 도시 곡성이니까요. 자, 이 곡성의 충신이라면 유팽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임진왜란 때 의병장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빨간 옷을 입고 등장했던 홍의장군 곽재우. 그런데 이 곽재우 의병장보다도 이틀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잘 모르셨죠? 바로 곡성의 인물 유팽로 의병장입니다. 금산에 가시면요 700의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끝까지 일본과 싸우면서 장렬히 전사한 그 의병들의 영혼을 달랜 곳인데요. 이 곡성의 유팽로 의병장도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셨고 바로 이곳 금산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분입니다. 여기 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팽로 장군을 모셨던 말이 이 검은 말, 흑마였는데요. 장군이 금산에서 전사하니까 그의 목을 물고 고향인 곡성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이야, 유팽로 장군의 충도 대단하지만 그 장군의 애마 역시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군마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의마총, 그 말을 기리기 위해서 의마총이 곡성에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그치지 않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충절의 고향 곡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유팽로 장군 이야기하면서 또 이 임진왜란 이야기하니까 또 이순신 장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쫓겨나니까 일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7,000량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킵니다. 너무나도 놀랬죠, 이 조정이. 그래서 다시 정말 염치도 없어. 이순신 장군을 복귀시키죠. 이순신 장군이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 구례에서 듣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군사가 고작 한 1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44일간 전라남도 남부 일부 지역을 순행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재건의 길, 여기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곡성입니다. 이야. 이 곡성에서 출발한 조선 수군 재건의 길에서 이제 그 유명한 금신, 전선, 상유시비,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바로 이 명량대첩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멋지십니다, 장군님. 네. 근데 이 곡성이, 이게 진짜 알면 알수록 참 드라마틱하네요. 유명 인사들이 진짜 다 이 곡성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조선 쭉 뒤쪽으로 오면 그 천주교도 들어오고 기독교도 들어오게 되는데 혹시 교회 가시면 꼭 들고 다니시는 거 뭡니까? 성경책이죠. 그죠? 우리나라 처음 성경책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한글로 적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누가 도대체 이 두꺼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을지. 이 인물도 바로 곡성에서 나옵니다. 바로 곡성의 이수정 선생에 의해서 번역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곡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곡성의 이 조선의 곡성을 한번 또 훑어봤는데 대단합니다. 이 조선의 획을 그었던 어떤 사건과 인물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죠? 저 곡성 가면 이제 쫙 하고 차분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느긋하게 돌아볼 줄 알았는데 이거 좀 그런 생각 내려놓고 역동적인 그 곡성 역사의 시간에 한번 풍덩 빠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곡성에서 정신줄 놓을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가 봅시다.